보시면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정치와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논하면서 정치는 빼놓을 수 없어요. 이념에 따라서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순수하게 공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서 시청하시든 말든 하시고 악플은 가급적 달지 맙시다. 적어도 박 작가는 뻥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한다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분께서 글을 참 잘 써주셨고 오래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자세여야 된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다 맞나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주식을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면 있어갖고 미중 패권 전쟁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거를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일이 있었던 거고 결국 이제 비상계몽령, 탄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제 큰 틀 하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걸 설명하지 않고는 2차 전지의 향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뭐 관세 얘기 걱정 많으셨어요. 현대차 투자했는데 뭐 또 관세를 매기네 만에 세부 논의를 한다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는 이게 정치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냐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미국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관세 매기든 말든 한국 밀어주든지 아니면은 한국을 이제 중국하고 같이 이제 파묻든지 이제 원시 사회로 되돌리든지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식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도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제 부정선거 이해라든지 이제 뭐 그 앞으로 탄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 흘러간다든지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이슈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되는 세상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투자하는 있어서는 그 얘기는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내가 너무 흠모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친중국적인 정책을 쓰는 게 하나도 아닌데 왜 자꾸 친중 매국이라고 얘기하냐 하는 거는 정치병이거든요. 아직도 카드가 많아야지 왜 미국만 보냐. 그거는 정치병이거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구분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사실은 사실대로 본 다음에 정치적인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적 판단을 해놓고 사실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때려 맞추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갖고는 주식에서 절대 돈 못 번다는 거죠. 이게 다 정치하고 경제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사 당연한 이치다. 이게 이제 5023 멤버십 이제 가입하시면 스타트 목록을 제가 이제 8개를 올려놨는데 이거를 쭉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지금 이제 현대차 뭐 이런 부분하고 쭉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첫 강의가 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사 당연한 이치다는 얘기고요. 2차 전지 언제부터 올라가요? 정답은 언제부터 올라가요? 자꾸 처무는 인간들이 싹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간다. 는 거고요. 막 빠져나갔죠? 이제 막 빠져나갔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안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에 먼저부터 올라간다는 댓글을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뭐 그냥 한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언제 올라가냐 이건 안 물어보시고. 언제 올라가는가 물어보는 사람들 희망이 별로 안 갖고 계시는 딱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분들이 싹 사라져야 올라간다고. 8대 종목 어떻게 해요? 그 해답은 9023 1화에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었다는 거고요. 기륭을 만나야 대부분 기륭이란 정함이 이기는 건데 길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길흉을 섞어두는 거는 이제 그래야만이 요 쭉 말씀드릴게요. 정하다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은 뜻을 올곧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차 전지가 막 떨어지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2차 전지 사면 되겠어. 나 한 10년 갖고 와봐야지. 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는 그건 이제 정한 마음이 없는 거니까 이제 내가 사서 주가 올라갔을 때만 이제 그 기업하고 동행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난 빠져나가갖고 이제 딴 거 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약삭받은 사람들이니까 흉운이 없다면 나태하고 약삭받은 사람들이 이길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하늘은 기름과 흉운을 섞어 놓음으로써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정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늘은 기름과 흉운을 섞어 놓음으로써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차가 잘 될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관세 뭐 이런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별로 관계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세 25% 자동차 관세 부과하는 거에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네. 사실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안전이라든지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해를 끼친다는 이제 마타도를 한국의 언론들이 이제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져서 현대차가 예. 주가가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뉴스에 따라서 인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예. 부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더 하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고비를 넘겨야 그 다음부터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 고비를 줌으로 해서 약간 네. 빠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을 솎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네. 예, 예. 보시면 아무에게나 수익을 주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요거 한번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맛보시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아,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구나.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은 뭐가 있어요? 뭐 시험, 기쁨, 뭐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으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들으시죠? 이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진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시험 한번 당할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말씀도요, 뉘앙스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게 얼핏 들으면 영어의 if 너희들이 당한다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NIV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if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가 whe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쩌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인데 이 때가 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것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요 그냥 시험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이유는 좋은 기업에 대한 옳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예, 잘 믿었기 때문에 대가가 따르는 거고요. 네. 좋은 기업에 대해서 옳은 믿음을 가졌을 때 대가가 따르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한 게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 데에 내가 기여한 거예요. 네. 예,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제 아주 좀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은 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땅,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네. 자원이 모두 제한적이고 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갖고 누군가한테 기회를 몰아줘서 걔가 성공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자원 배분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 기여한 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바로 투자 수익이라는 거죠. 예, 그게 좋은 기업에 대한 옳은 믿음의 대가로 투자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효율적 자원 배분에 기여한 게 결국 투자 수익이 이제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매일매일 따박따박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자본에 기여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분명히 좋은 주식이고 내가 이 기업을 믿고 미래가 밝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남들은 나쁜 소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련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시련이 막 내한테 몰아치고 하더라도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 옳은 믿음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면 그러면은 결국 투자 수익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가 10살짜리 아이에게 2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진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네. 첫 번째로 위대한 기업을, 두 번째로 적정한 가격에 사서, 세 번째로 별일 없으면, 네 번째로 평생 보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주가가 2차 주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나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별일이냐 별일 아니냐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지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이거는 별일일 거 아닐까요? 별일이죠. 별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해로 IRA 중국산 금지 조치가 일감 해제가 돼요. 이 별일일 거 아닐까요? 별일인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예. 세 번째로 K 배터리의 경쟁력을 삼신기를 경쟁국이 따라옵니다. 중국이. 네. 그럼 별일이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테슬라 등 왕성차가 배터리 내재에 성공하면 그러면 별일이겠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그러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안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계속 가면 된다.